이번 연도에 부모교육 제가 다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강의는 거의 거의 다 새로 만들었어요. 거의는 아니고 한 3분의 2 반을 새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창작의 고통이 있었어요. 창작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네. 어, 이 강의를 2년 전에 이제 처음 제가 하게 됐는데 2년 전에 제가 하게 된 배경이 MBA 끝나자마자 제가 50견이 걸렸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나 봐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2년 동안 제가 느낀 게 정말 많았었거든요. 외국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됐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 일을 하면서 이게 우리 한국이, 교육적으로 우수한 나라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기도 하고, 출산율이 낮은 이유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교육열이 높지만 또 너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너무 옵세스 돼 있잖아요. 아, 난 아직도 부족해. 그래서, 어, 학력 학력을 아직도 더 올리려고 하면서 결혼을 못하고 사람들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출산율이 낮은 거에 영향을 미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아,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우리는 다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부에서 바라봐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되게 괜찮은 사람들인데, 우리 자신들을 왜 이렇게 압박하고 살아갈까?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저한테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작죠? 화면이 좀 작죠?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거시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부모님들과, 공유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 이게 당장 내 아이들의 육아에 관련이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애 전체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을 갖고 키워가시면 정말 내 아이를 더 잘 키워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더 잘 키워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어, 저와 같이 해보시는 거, 네, 매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어,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어떤 그 생각의 패턴? 네, 이게 긍정심리학에서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긍정심리학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어, 긍정심리학을 뒤에서 더 자세히 하겠지만, 잠깐 얘기 드리자면, 긍정심리학은, 왜 심리학을 우리가 얘기하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픈 부분을 잘 다루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덜 힘들고 안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있다면, 긍정심리학은 보통의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어 제가 이렇게 관찰된 바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때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할 즈음이었고 참 비교되던 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참 이상한 사람이고 문제도 많은 부분이 있고 너무 괴짜고 인종차별주의적이고 한국인들에 있어서는 참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45%? 네. 트럼프 지지율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지지율은 화면이 화면이 잠깐만요. 화면이 트럼프 이게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저 화면을 딴 데 띄워놔가지고. 화면 보이시죠? 뭐지?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트럼프 지지율은 그래도 45%예요. 50% 육박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부분 이 감옥행 퇴임하면 감옥행을 가거나 돌아가시거나 예,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게 그 더 소규모 집단인 그 강동구의 어린이집 연합회장만 봐도 잠깐만요. 보인다고 보인다고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강동구의 연합회장만 봐도 어, 아름다운 바톤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직전 연합회장을 그렇게 힐난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해요. 예. 그 직전 대통령을 결국은 현 대통령이 감옥을 꼭 보내버리잖아요. 예. 그 지금 이제 전 대통령, 전 대통령도 어, 많은 그 문재인 대통령도 참 힘들게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들에 비해서 보면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한 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소송을 당하고 있고 기소를 당했고 그렇지만 지금 또 이제 공화당에서는 62%의 지지율로 1위로 후보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1위로 지금 현재 1위예요. 현재 1위로 다음 선거에 또 나올 가능성도 꽤 큰 사람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관찰들, 그리고 또 어떤 관찰들이 또 있었냐면 저에게, 제가 그 입학을 하자마자 2019년에 제가 입학했거든요. 근데 이 왓츠앱이라고, 카톡 같은 게 있어요. 카톡 같은 게. 이게 그 페이스북 만든 회사, 그 회사가 이제 그 오너인데, 그 회사에서 한 250명 있는 방에서 그때 마침 제가 이 어린이집용으로 쓰고 있는 이 폰, 예, 이게 잘 안 보이나? 예, 이 폰이 이제, 어, 5G 폰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막 나온 그 폰을, 어,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기술이 막, 실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막 세계에서 이제 뉴스가 막 나오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미국에 있는 인도 출신 애가 삼성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이 5G 세계 최초로 했다. 자기가 삼성을 다니니까 휴대폰도 이제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이제 그때 5월에 제가 이 폰을, 5G가 5월에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제가 이 과정이 한 6, 7월에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 단체 톡방에서 이런 이제 얘기를 썼었어요. 근데 한국의 이 5G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5G 뭐 100메가를 1초에 다운받고 그렇다는데 내가 실제로 5G를 써보면 빠르지가 않다. LTE랑 별로 차이가 없고 좀 이상하다. 그래서 과대 광고일 수 있고 실제 그런 것 같지가 않다. 뭐 이런 글들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어, 그 사실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뉴스에 나오지만 5G가 기관망이 안 깔려서 실제 5G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실제 기술은 구현한 건 맞는데 기관망이 다 안 깔렸다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막 썼고 그랬을 때 250명이 막 열띠게 막 대화하고 토론하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그 몇 마디 쓴 이후로 갑자기 싸해지면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그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거였어요. 왜 너는 너의 나라를 욕해? 라는 거였어요. 왜, 다들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였어요. 왜 다들 자기 자신을 더 PR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좋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왜 너희 나라인데 스스로 욕을 하고 안 좋게 얘기를 해? 그런 거였어요. 자, 그 비슷한 맥락인데 이거 한번 봐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동서양 문화 차이, 이게 보시면, 좀 전에 이제 그 글을, 화면에 있는 스크립트를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서양, 그 미국 여자친구는 이제 자기가 4학년인데, 이 원본 영상을 저는 예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이 원본 영상을 보면은, 어, 자기가 학점이 3점 초반인가 그런데 나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한국 여자친구는 자기가 학점이 3.6인데 나는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 3.6이 2년 빨리, 1년 반인가 2년 빨리 졸업하면서 그 학점인 거예요. 그래서 2년 조기 졸업인데 그 학점인 거면 매우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자신감이 성공을 만든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과대평가하려고. 그리고 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자신 능력을 과소평가하려고 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겸손함이 명성을 높인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서양은 또 잘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말하려는 강의하고 이게 관계가 많이 있고 긍정심리하고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게 이 미국에서 나온 심리학이고, 그 다음에 이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이 당연히 잘하는 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더 잘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 하나까지도 잃지 말아야 된다. 이 부족한 부분까지도 당연히 잘해야지 잘한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잘했다 그래? 저도 뭐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저를 압박하는 모습, 뭐, 이 강의 준비하면서도 보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모습들이 바로 제가 5G가, 세계 최초로 그런 대단한 기술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했다는 것 자체에 너는 왜 너희 나라를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왜 너는 너희 나라의 그런 대단한 모습을 스스로 감사하지 않고 그 중에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찝어내면서 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말해?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 되게 이상한 사람이 혼자 돼버린 거죠. 예. 되게 재밌지 않나요?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예. 근데 전 그걸 몰랐던 거죠.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뢰의 그러는 자기 반성적인 어떻게 보면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거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비판적이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쟤 뭐야? 이런 거였던 거예요. 네. 이 내용, 예. 재밌죠?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정말 어디에 있나 이렇게 제가 머릿속으로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많은 곳곳에 우리 세상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국민성이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과 이걸 쉐어를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이트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이게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긍정 심리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도 이제 선생님이고 제 아버지 어머님도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시는 게 항상 지적이에요. 저에 대해서 혼내시는 거고. 왜냐하면 제가 더 잘 되게 하고 싶으시니까. 네, 저는 그 마음을 분명히 알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저를 또 더 돌아보고 더 열심히 하고. 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를 지적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저를 항상 이제 혼내시니까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칭찬을 과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의 칭찬이 결국은 나를 힘나게 했지 그 혼내는 게 저를 성장하게 한 최종적인 힘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결국은 나를 더 밝게 끝까지 움직이게 했던 거는 우리 어머니의 그런 긍정적인 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긍정적인 그런 심리학 그런 긍정적인 면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들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일일 뭐, 단식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거 하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단식을 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한 몇 시간 동안 안 먹었더니, 하루 동안 안 먹었더니 2kg가 빠졌어.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냉소적으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만 빠진 거겠지. 이러는 거예요. 잘했어. 이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상, 상대에 대해서, 어, 이 뭔가 이렇게 더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하면서 더 축하해주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못한 부분을, 집어내는 문화가 아닌가. 예. 그게 참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도 사실은 이제 더 유학을 하고 싶어서, 박사과정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꾸 이제 그 혐오 범죄, 외국 뭐 흑인이라든가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이나 동양인들을 자꾸 혐오 범죄가 심하기도 해서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지원을 계속 하면서 그 에세이 같은 데다가 자기소개서 같은 데다 썼던 내용들이 이거예요. 한국 부모님들의 특징과 그 서양 부모님들의 특징이 제가 관찰된 바로서 봤을 때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한국 부모님들은 참 우리 자식들에게 개입을 많이 한다. 왜? 우리 자식들이 물가에 내놓은 자식 같아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니까. 네. 그렇지만 외국 미국 부모님들, 영국 부모님들, 이 서양의 부모님들은 너 한번 실패해봐. 실패해봐야지 다음에 실패 안 하지. 그러니까 스스로 그리고 네 안에 네가 뭘 원하는지 네가 한번 너의 이너 셀프라고 하죠. 너 안에 어, 진짜 트루 셀프, 네 안에 진짜 있는 네가 뭔지를 찾아봐. 네. 이것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과도한 학자금 결혼까지 책임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 자금, 집도 사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노후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부모와 자녀가 떨어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좀 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준비하면서 서로 경쟁하다가 결혼을 못하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자꾸 만원이 되고 출산이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고 이게 바로 출산율이 늦어지고, 네,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참 안타까운, 저희,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특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같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이런 긍정 심리학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우리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을 부모님들이 가지시면 우리 아이들을 어, 지금과는 좀 더 다른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심각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꼭 필요한 얘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 8월에 마지막 과정이 끝났어요. 그 19년 6월인가 시작해서 2021년 8월에 끝났거든요. 21년 8월에 끝나자마자 오십견이 바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이 뒤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이, 이 막 이런 2년 동안, 내가 너무 나를 푸시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더 이상 나를 옥죄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 나를 혼내기보다는 서로 나를 사랑해주자. 그리고 제가 정말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도 저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는데 오늘 그래도 많이 잤어요. 한 4시간, 5시간 잤는데 이제 원장 시절 제가 한두 시간 좀 잤고 집에서 한 3시간 잤으니까 한 5시간 가까이 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꽤 많이 잔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뭘 준비해야 될 때는 한두 시간 자거나 못 자거나 막 이러거든요. 예. 이러면서까지 저를, 괴롭히면서 일을 하는데, 결국은, 그리고 예를 들면은 잠에 깊이 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불편한 소파를 선택해서 자다 보니까 이게 막 이제 목이 틀어지고 허리가 틀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 뭔가 뼈가 틀어져서 이 오십견이 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정말 좋지 않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시간까지 아까워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공부가 어려우니까. 근데 아, 정말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게 맞는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는 게 더 결과가 좋았을 거고, 잠을 더 자면서 하는 게 결과가 더 좋았을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이제 본인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어, 좀 이제 제가 몸이 원하는 대로 한번 자줘야 된다라고, 예, 몸이 잠을 원하면, 예,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쉼을 원하면 내 몸에 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봤더니,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적절한 푸시를 스스로에게 주지 않으면, 발전은 없고, 늘어지는 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인들한테, 어, 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 올해는, 어, 업그레이드된 부모 교육으로 더 부모님들께 좋은 걸 많이 드릴게요. 라는 말들을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교육을 제공해드리면서 네, 부모님들한테도 뭔가 이제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자신에도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지금 앞에 조금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은 긍정심리학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앞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이제 연결지어서 더 설명을 해볼게요. 긍정심리학은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이 미국의 심리학자, 지금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교육심리학과, 심리학과 또는 교육심리학과의 이제 교수님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APA,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이라고 미국 심리학 협회라고 거기에 회장을 역임했던 분이에요. 여기 회장을 역임했던 분이 뭐 아들러라든가 뭐 프로이드라든가 뭐 웬만한 유명한 심리학자들은 여기 회장을 역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회장을 역임한 사람들이 중요한 그 심리학 이론들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현존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과에도 3년 전, 2년 전에 지원을 했었어요. 네. 어쨌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네. 어쨌든 어, 이분이 이제 어, 최초의 그 실험을 이런 걸 했어요. 최초에 학습된 무기력, 영어로 helplessness, 어쩔 수 없음, 예, 우울증, 예, 그러니까 어,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개를 24마리를 8마리, 8마리, 8마리를 이제 그룹을 묶어가지고 네, 어떤 이런 레버를 이렇게 두고 이 8마리, 8마리, 8마리를 여기에 미세한 전기 충격이 흐르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동물한테 학대가 되니까 아주 미세한, 그렇지만 기분 나쁜. 그래서 이 동물이 이제 기분 나쁘니까 뭔가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 레버를 한번 건드려 봤더니, 이 전기 자극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움직여서 전기 자극을 스스로 끌 수 있게, 어, 됐었고, 근데 이 방에 있던 개는 이 레버를 빨간 줄로 묶어 놔서 레버를 움직일 수 없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이 전기 자극은 계속 받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이 세 번째 개는 전기 자극이 아예 없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상태였다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지금 이 자료를 공유를 다 해드릴 거거든요. 이 자료를 공유를 해드릴 건데 여기 클릭해 보면은 이 자료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렇게 자료가 나오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 그 다음에 실험 환경에서는 여기 전기 장치가 여기에서 전기가 또 미세하게 흐르고 있고 막 움직이다가 이 전기가
흐르니까 이 전기를 피하려고 이 첫 번째 개는 이 장막을 뛰어넘으니까 이쪽엔 전기가 없거든요. 전기를 피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세 번째 개도 원래 전기가 없던 곳에서 있던 거잖아요. 이 개는 아무 전기 자극이 없던 환경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전기 자극이 오니까 이거 뭐야? 기분이 나쁜데 안 좋은데 하면서 전기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이 담을 넘어갔더니 전기 자극을 안 받게 됐어요. 두 번째 있던 걔는 전기 자극을 자기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레버를 움직여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냥 있었던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는 무기력이 학습이 되어서 이 전기 자극이 여기 있어도 요 높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 벽을 넘기만 하면은 전기 자극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물을 넘지 않고 고스란히 전기 충격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 비슷한 이제 연구를 했던 사람이 이제 아론 백이라는 이제 심리학자인데 이 우울증에 대한 인지치료를 연구한 사람인데 이 우울증 환자들이 자신이나 세상이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 관점을 갖고 있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이게 개선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력감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예. 가만히 그냥 누워 있고 그냥 우울증 환자들한테 하는 처방 중에 하나가 뭐죠?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라는 거고 햇볕을 쬐고 운동을 해라 이거거든요. 뭔가 행동을 해서 현재로부터 변화를 줘라라는 게 우울증 환자들한테 내 몸을 움직여라가 변화를 줘라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 변화를 시도를 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신제품 개발은 해서 뭐해? 어차피 시장에서 실패할 걸. 예.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긍정 심리학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결국 이게 반대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너는 할 수 없는 아이야, 라고 자꾸 자존감을 꺾고, 자꾸, 어, 실패의 경험을 주면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높은 어, 제가 영어 교육학 공부하잖아요. 영어 교육학에 이런 이론이 있어요. I 플러스 1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I 플러스 1이라는 이론이 뭐냐면 현재 나의 능력보다 딱 한 수준 정도 높은 정도가 적절하다는 거예요. I 플러스 2, I 플러스 3가 아니라. 그래서 약간만 더 높은 수준을 줘야 거기서 추가적인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약간 너무 어려우면은 머리에 쥐가 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성공을 누적시켜서 이 자기 긍정성과 자기 자존감과 효능감을 자꾸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시켜줘서 결국은 자기 실현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그래서 행복하게 만드는 게 긍정 심리학의 목표예요. 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한 디테일들을 제가 이거 저것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오늘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분이 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이 헬플리스니스, 이 학습된 무기력을 연구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학습된 낙관론, 네, 그것을 그 다음으로 이제 어, 이론을 이제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연구, 그러면서 이제 긍정 심리학의 이제 대가가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요 앞부분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이 긍정심리학에서는 그래서 한 명의 개인의 자연 발생적인 어떤 임상적인 생리학적인 그 어떤 문제라든가 왜 뇌과학적으로 어떤 호르몬이 문제가 있어서 어떤 뇌의 어떤 부위가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은 뭐 어떤 병리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연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일, 사회 조직, 배우자, 운동, 명상, 나와 다른 어떤 커뮤니티,
이런 관계적인, 제도적인, 좀 더 거시적인 면에서의 어떤 역학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어, 만들어가는 그 행복을 증진시켜가는 게 좀 더, 긍정 심리학의 영역이에요. 그 정신병리라든가 어떤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라든가 아니면은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든가 인지주의 심리학이라든가 여기서 다루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예, 좀 더 힘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영역에서는 좀 더 개인을 다룬다면 예, 좀 더 이 긍정심리학은 이렇게 관계적인, 제도적인, 문화적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국인의 이런 집단 심리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제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에도 제가 이 긍정심리학을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저 또한 뭔가 이런 그 주로 제가 다루는 부분은 부모님들에 대해서 인지행동 심리 치료에 가까운 어떤 그런 적인 도움을 많이 드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 스스로 아, 나는 왜 이렇게 나 자신을 압박하지? 나 자신을 괴롭히지? 왜 이렇게 나는 나 스스로 잠을 안 재우면서까지 나를 괴롭히지? 이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 좀 더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이, 안 되는 10%, 5%를 나를 괴롭히는 쪽에 포커스를 두기보다 내가 해야 될 80, 90%를 잘하는 데 포커스를 둬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긍정심리학에서 바라보는 쪽에 포커스를 돌리면서 어, 찾아보다 보니까 긍정심리학을, 심리학의 방향을 제가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찾아가고 있던 것들을 보니 다 긍정심리학의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따 그런 얘기를 더 드릴게요. 제가 이따 그런 얘기 드린다는 건 뭐냐면 리더십 캐피탈이라고 거의 마지막 쿼터, 여덟 번째 쿼터에 그 여덟 번째 학기 때 그 들었던 과목에서 어떤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에서 썼던 내용 자체가 바로 이런 긍정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어떤 자기 어떤 이런 자기가 변화해야 될 리스트들을 제가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긍정심리학이라는 것 자체를 알고서 만든 게 아니라 만들고 나서 뭔가 찾아보다 보니까 아, 이게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었더라고요. 네. 자, 어, 네, 이런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용서하기하고 망각이에요. 내가 용서하기하고 망각이 뭐냐면 내가 내가 현재 긍정성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부정적인 나의 마인드를 줄여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안 좋은 사건이나 부정적인 부분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용서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잘. 예. 잊어버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굳이 그거를 하나하나 다, 지우고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체물로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신 적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물이 되게 더러워졌죠? 흙탕물로.
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굳이 안 좋은 걸로, 어, 안 좋은 걸로 계속 그거를 하나하나 덜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기보다, 어, 깨끗하고 더 좋은 기억과, 경험으로, 네, 채워가면서, 어, 있는 거죠. 그 정신분석학이라든가, 그 인지행동 치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내 안에, 어, 다친 나, 상처받은 나가 있어서, 그걸 결국은 끄집어내어서 치료해줘야지만 결국은 내가 치료된다. 문득문득 평소에는 행복하다가도 문득문득 그 안 좋은 기억들이 되돌아와서 나를 힘들게 한다. 내가 결국은 힘들 때는 그것들이 문제로 작용한다. 이것도, 어, 잠깐만요. 동영상 소리가 안 들렸어요? 다들 안 들리셨나요? 잠깐만요. 동영상 소리 안 들리셨어요? 다른 분들도? 내용은 이해되셨나요? 글씨가 나와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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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그러면 아까 동영상 볼까요, 말까요? 지금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가 내용은 봤으니까 제가 설명은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아깝네. 예, 그냥 넘어가고 제가 어차피 이거 링크로 다 달아놓을 거니까 나중에 예, 보실 수 있게 해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이거 제가 아까 공유를 할 때마다 다시 소리 공유를 해야 되나 봐요. 네네네. 내용은 이해되셨죠? 내용은. 네. 그래서 그리고 네네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깨끗한 물을 그냥 부으면은 그걸 하나하나 덜어내고 있기보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심리학에서 그 인지행동 치료나 정신분석학이라든가 이런 개인 심리학 아들러의 이런 거에서 말하는 부분은 개인 심리학은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하나 다뤄야 된다. 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걸 지금 이 비커 안에 있는 더러운 그 돌들을 끄집어내는 게 바로 과거의 심리학이었다면 이 그 긍정주의 심리학은 용서하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새로운 물을 부어서 깨끗이 정화시키는 게 이 긍정주의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어,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노래 잠깐 들어볼까요? 하림의 사랑이 사랑으로 잊혀지네.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은 했어. 한눈에 그냥 알아보았어. 변한 것 나중에 같아도 많은 분들이 오시면 제가 노래를 변한 게 불러드릴게요. 없는 너. 가끔 서운하니 예전 그 마음 사라졌단 게, 예전 뜨겁던 약속 버린 게 무색해진대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만 미안해하자.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건 가끔 속절없이 날 울린 그 노래로 남은 너. 잠신 걸 믿었어. 잠 못 이뤄 뒤척일 때도 어느덧 내 손을 잡아준. 그러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어느덧 내 손을 잡아준.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결국은 지나서 어,
다른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망각이 되는, 네.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을 어쩔 수 없이 헤어졌지만, 어느덧 내 손을 잡아둔 좋은 사람이 생기더라. 예. 이 좋은 사람을 위해서 과거의 힘든 일이 잊혀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과거의 부정적 기억을 더 좋은 기억으로, 네, 좋은 사람, 이 좋은 기억으로 잊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일이지만,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내가 더 건강하게 해지기 위해서 나의 건강하지 않은 1%일지 5%일지 10%일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치유하는 데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의 건강한 90%를 더 건강하게 노력하는 데 신경을 쓸 것인지, 예. 어차피 해결이 잘 안 되는 10%는 신경을 끄고, 예, 그냥 행복한 생활을 집중을 할 것인지, 이 두 가지인데,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우울감이 너무 커요. 그리고 너무 힘든 삶이에요. 그래서 너무 내가 이겨낼 만한 긍정적 에너지가 적어요. 그렇다면은 상담을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막 우울증이 크고, 막 집단에서 어떤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10%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셔야겠죠. 그렇지만 난 충분히 건강하고 이겨낼 만한 긍정적 에너지가 커서, 그렇다면은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지금 이 긍정심리학을 방법을 쓰는 게 더 맞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어, 또 다른 긍정심리학에서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하기예요. 감사하기. 그래서 현재의 내가 처한 위치에서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는 거. 이 감사하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그거예요. 나보다 더, 어, 상황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배우는 거.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 덜, 덜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도우려고 하고, 감싸주려고 하고, 측은지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려 하고 돕는 거. 이걸 거꾸로 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 질투하고, 못난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무시하고. 예, 그래서 역으로 하면은 둘 다 기회를 잃는 거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를 들면은 어, 플러스가 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으로부터도 배우고 나보다 못난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났다 못났다라는 단어를 쓰는 건 좀 그렇지만, 제가 항상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나는 배울 수 있다. 네, 라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항상 해요. 그러면은 정말 예를 들면은 이건 되게 맞지 않는 말이지만, 뭐 살인자로부터 배울 수 있다? 이건 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렇지만 아무튼 좀 되게 상황이 안 좋은 사람으로부터도,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갓난 아이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아, 어, 나의 어떤 욕구를 솔직하게 엄마에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으앙 울어서 말할 수 있는 솔직함을 배울 수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예, 그러면은 감사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사함을 찾는 거. 예, 이게 이제 긍정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는 게 아니라, 그래, 너가 있어줘서 고마워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장점 보고 살아가기. 이게 이제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감사하기에서. 장점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 내 남편, 동료, 상사, 부하 직원, 친구, 가족.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거의 가장 최소의 단계가 아예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예. 장점을 볼 게 없어요. 그러면 아예 바라지 않고 사는 거죠. 여기에도 이제 제가 동영상을 찾아서 준비를 했어요.
marriage is going to last? What quality do you look for in a spouse? 자, 들리시나요? 뭐라고 나왔냐면,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특성을 보고 골라야 돼? 라고 했어요. 또 혹시 소리 들리셨나요? 한번만 답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One quality. Do you look for brains? Do you look for humor? Do you look for character? Do you look for beauty? No. You look for low expectations. That is the marriage that's going to last. You want a marriage that's going to last. What quality?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대를 하지 않아야 관계가 오래 간대요. 네. 상당히 맞는 말 같아요. 네. 아예 그냥 기대를 하지 않는 거. 네. 기대를 하면 이래라 저래라 라고 제가 잔소리를 하게 되죠. 기대를 하지 않는 거. 네. 우리 아이들한테 이미 우리는 많은 잔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내한테 각각, 이미 우리는 많은 잔소리를 해 오면서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그 많은 잔소리로부터 자가 발전을 해서 살아갈 만큼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잔소리 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바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아,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기 때문에, 레파토리를 또 읽지 않아도 아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도 빠짐없이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목표한 주요한 것에 치중하는 거. 아까 그 동영상에 있었거든요.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의 동영상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저의 그 5G 그거에 대한 건 뭐였죠? 5G. 세계적으로 최고로 제일 우수한 그 기술을 제일 먼저 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간만까지 다 돼 있어야지, 실제로 다 보급까지 했어야지, 이게 제가 바라는 거였고, 근데 외국인들이 바라보긴, 야, 그 기술 최초로 구현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야.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건 그거였죠. 그리고 그러니까 장점을 보고 그걸 칭찬해 줘야지, 넌 왜 못한 걸 바라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점을 계속 보고 바라보다 보면, 네, 장점을 계속, 그렇죠. 네, 계속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 언젠간 될 거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내 뜻대로 되는 건 없고, 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내 뜻대로 바꿔갈 수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내가 내 뜻대로 하려다가 내가 못 시켜 놓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네, 내 몸 하나 내 뜻대로 못 하는데 내가 남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면 내가 아프게 되니까. 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좀 더 중요한 것에 치중하는 거. 네, 이게 긍정심리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긍정심리학의 궁극적 목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실현하는 거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우리 아이들의 자아 실현을 도우려면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메슬로의 이론 보면은 좀 줄여드릴게요. 메슬로의 이론, 메슬로의 욕구 이론 아시죠?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메슬로의 욕구 이론은 5가지가 있는데 이 밑에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그 다음 위의 욕구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의식주가 추구되어야 안전 욕구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소속감의 욕구. 내가 우리 집에서 사랑받는 존재인가? 엄마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게 되어야 내가 자존감이, 아, 내가 존중받는 존재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내가 존중받는 존재구나라는 자존감이 확립이 돼야 내가 자기 스스로 실현하려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하면서 자아 실현 욕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키워주셔야 되고, 자존감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건 뒤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자존감을 키워주시는 게 바로 존중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게 바로 자아 실현을 돕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자아 실현, 네, 자아 실현을 돕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긍정 심리학이 바라보는 거, 이 욕구 이론이 바라보는 거, 결국은 인간의 가장 큰 이 자아 실현하는 게 뭐죠? 자아 실현이 하는 게 뭐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가치로운 행동이 되는 거고. 네. 정신적, 물리적 환경에 안정성이 있을 때 긍정심리학, 긍정적인 생각이 잘 발현된다. 이게 뭐죠? 정신적, 물리적 환경의 안정성? 이거예요. 네. 물리적 환경의 안정성, 정신적 환경의 안정성. 이거거든요. 예, 욕구에 이런 것도 맞닿아 있고요. 적절한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 적절한 목표는 부모님이 너 이 대학 가봐라, 너 이과를 가봐라, 너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가 아니라 내 개인의 관심과 가치가 반영된 것이어야 되고 어떤 이런 위협이나 제의식 그리고 압력이 만든 목표가 아닌 거. 이게 바로 자아실현을 해도 즐겁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아실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즐겁게 하게 될 때 몰입이라는 게 일어나고 몰입이 또 다른 긍정심리학의 하나의 분야예요. 네. 3대 조건, 행복의 3대 조건은 즐거움, 몰입,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네. 생각을 바꿔서 행복해지는 10계명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펄마라는 키워드예요. 긍정적 감정, 개입,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의미를 찾는 거, 목적을 찾는 거, 그리고 자아실현. 네. 이제 알아차림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위에 했던 내용하고 약간씩 중복되니까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엄마들이 강한 모성애로부터, 그래서 과한 욕심으로부터,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뒤지는 거 없이 모든 걸 잘하게 만들려고 이것까지 놓치지 않아야겠다에 집착하게 되는 육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잘하는 게 뭐기 때문에 나는 이걸 집중시키고 이건 좀 다른 애보다 어차피 얘가 더 잘하는 게 이게 아니니까 이건 좀 못해도 괜찮아. 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이것도 질 수 없어. 이것도 잘해야 돼. 근데 그 기준이 남이 바라보기에 영어를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아이는 신체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운동선수로 잘 키우면 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 아이는 싸이가 되래요, 나중에. 얘는 얘는 춤을 잘 추면 될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싸이는 춤 하나로 세계에서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어떤 코믹한 그런 퍼포먼스와. 근데 이 아이한테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가 되면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거고 시간 낭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얻어내야겠다. 내가 원하는 그 해야 될 부분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놓치지 않아야겠다에 집착하게 되는 육아가 되게 비효율적이고 되게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눌렀나 안 눌렀나 모르겠네. 아, 눌렀네요. 이건 좀 이따 볼게요. 네, 좀 이따 말하다가. 네, 저 또한 이제 그런 거였는데, 저도 더 잘하려고 저를 압박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저를 보면 뭐 이렇게 뭔가 일이 늘어지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저는 혼자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면에는 이걸 되게 잘하기 위해서 혼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할 바에야 대충 해서 시덥잖다라는 소리를 들을 바에야 아예 그냥 하지 말자. 이게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냥 최고가 되지 않을 바에야 결혼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엄청나게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할 바에야 그냥 즐기고 살자.
요즘에 정말 안타깝게, 요즘에 안타깝게 정말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손해도 보고 어, 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보겠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좀 어, 난 절대 손해 보기 싫어. 난 더 괜찮은 배우자를 찾을 거야. 어, 그래서 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 스펙을 더 올릴 거야. 그래서 계속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쉽고, 어쨌든 뭐, 저는 이제 그 결혼은 뭐 저는 했지만 어쨌든 저는 저 또한 막, 어, 계속 공부를 또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막 하고 싶은 공부가 너무 많거든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 저를 더 발전시켜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를 압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아웃에 이르렀고, 오십견이 걸렸던 거였고,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저의 딱 얘기가, 예, 이, 오은영 박사님. 숙제나 일을 미룬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게으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반대일 가능성이 커요. 게으른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 기준이 높아서 그거를 제대로 못해서 적당히 해서 창피해질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겠다. 내가 시작을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어떨 때는 굉장히 늘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게으른 게 아니라 그 찰랑찰랑한 잠수교 수위 같은 불안감을, 긴장감을 낮추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치 이걸 지금 안 하면 거의 죽음이다. 난 죽었다. 그때 긴장을 확 올려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생존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꺼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 수행도는 높으실 거예요.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잘 해내실 건데 완벽한 선을 조금 낮추시면 그럼 훨씬 좀 편하실 거예요. 숙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참 피곤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왜 저렇게 혼자 저래?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제가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밤새기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어, 항상 이렇게 혼자 계속 혼자 고민하고 있고 미루고 있다가 마지막에 밤새서 이 강의안도 밤새서 어, 90, 한 80%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80%. 20%는 있던 내용이고, 80%가 새로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어제. 물론, 머릿속에 계속 일주일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일주일 전부터 이걸 어떻게 만들어? 라고 생각하면서 일주일 더 됐죠. 무슨 강의를 할까부터 생각하면, 그래서, 어, 네, 그래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거 좀 변하긴 변해야 돼요. 근데 참 이거 바꾸기 힘들지만, 근데 이런 모습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 BTS를 만든 게 아닐까. 이런 모습이, 이 대한민국의 정말, 세계 최고의 어떤 상품들 있잖아요. 뭐 반도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뭐 오징어 게임 이런 작품들도 그런 디테일이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도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그렇지만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부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정말 괜찮은 나라거든요. 정말 괜찮은 나라인데 우리만 우리를 이렇게 칭찬을 안 해요. 우리만 우리를 이렇게 칭찬 안 하고 우리만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혼내요. 근데 참 그게 마음이 아파요. 네. 물론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지만 네. 어쨌든 그렇고 어, 과한 경쟁으로 과한 자기 비판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민족성,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의 반열에 들어서겠어요. 반도체 G12인 줄 알았더니 G10이더라고요. 되게 오늘 다 찾아봤어요, 이거. 제가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국토 면적 순위가 108위예요. 인구 순위는 29위예요. 근데 GDP 순위는 10위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땅덩어리가 이렇게 좁고, 자원도 없고 한데, 인구도 이렇게 적은데, 이게, 생산량이 이렇게 많다는 건요, 되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민족성이 대단한, 경쟁력 있는, 사람이란 자원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한류를 만들었고, 이 BTS, 블랙핑크를 만들었고,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그 제가, 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 외국인들이 저희 나라 노래 부르잖아요?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이게, 어디죠? 이게 스웨덴이네요, 스웨덴. 별 누르는 모래도 다 추고 있어요. ทีมงานพร้อมไหมคะ ถ้าพร้อมแล้ว 여기는 치앙마이. 다 케이팝이에요. 케이팝이래요. 저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이런 YG도 이게 보면요. 이게 YG 그 유튜브거든요. 구독자 759만 명에 조회수가 1247만회, 1587만회, 5500만회. 이런 거 어떤 거 보면은 뭐 2억 회가 있더라고요. 2억 5천만회. 6.4억 회도 있네요. 6.4억 회, 13억 회. 블랙핑크. 이런 거 보면은 놀랍지 않으세요? 어딨지? 네.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가짜뉴스로 오징어 게임이었고, BTS 열풍에 한국어 UN 공식 언어로 가짜뉴스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이제 페이스톡이라든가 이게 외국 친구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이제 갖고 있는데, 그렇게 외국 친구들이, 친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면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고, 되게 저희 나라 사람들을 우수한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면. 네. 되게, 너희 나라 사람들은 되게 깔끔하고 우수하고, 너희 나라 화장품 되게 좋고, 또 패션 산업도 되게 우수하고, 뭔가 사람들 자체가 괜찮고, 어떻게 그 지하철, 뭐 이렇게 슈퍼마켓에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팔 수 있니? 왜 안 훔쳐가니? 도덕성도 뛰어나고. 예. 대한민국이 참 선비 문화가 있어서 대단한 나라로 인정을 받아요. 인천국제공항 제 친구가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너무 좋아. 어떻게 이 시스템이 이렇게 좋니?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 참 괜찮은 나라예요. 괜찮은 나라인데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막 자꾸 어, 스스로 되게 어, 강박에 의해서 이런 완벽주의에 의해서 예, 서로 질타하고 지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좀 더 긍정적인 면 잘하는 부분을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지 않은 게 아닌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들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키워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내 아이가 같지 않은 게 아닌 내 아이가 가진 것이 뭔지에 집중하는 육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진 것이 뭔지 넌 왜 이걸 못해가 아니라
넌 그걸 잘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중간만 가도 괜찮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허용적인 부모가 너는 왜 이러니가 아니라 넌 그래 그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런 방식, 예, 그런 방식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가 지능 검사 시작을 할 건데 이런 지금은 이제 힘들지만 언젠가는 제가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못하겠지만, 제가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상담사가 그런 아이들의 심리 검사를 해서 아이들의 그런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서 부모님들한테 이 아이들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특질이라고 하죠. 심리학적 용어로는 특질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려서 좀 더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부모님들은 저희보다는 관찰이 좀 덜 할 수 있잖아요. 내 아이의 특성 파악이 좀 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사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니까 예, 그런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까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는 거, 예. 그다음에 완벽주의 줄이기. 완벽주의 줄이기에서 제가 실존주의를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실존주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정리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 유튜브를 한 3분 30초 정도를 볼 거예요. 잠깐 이 우연히 찾은 건데 이 인문학의 숲이라는 이분의 유튜브인데 되게 내용이 좋더라고요. 예. 내용은 뭐냐면 이 완제품들, 집안에 있는 에어컨, 노트북, TV 같은 완제품들은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쳤죠. 이 완제품은 본질을 갖고 있대요. 이 본질이란 뭐냐면, 어, 자기의 기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에어컨은 이 방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 TV는 어떤 화면을 송출해주고, 어떤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거, 노트북은 어떤 이런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저 줌을 할 수 있게 이런 해주는 거, 이런 기능을 확실하게 갖고 있죠. 근데 우리 사람은 미완의 존재라서 본질이 없어요. 본질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인간은 어, 에어컨을 이렇게 어, 시원하게 해주는 기능을 딱 정해져 있지만 이것에 부합하지 못하는 존재는 더 이상 에어컨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이런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저런 기능을 할 수 있고 지금은 이 기능밖에 못하지만 나중엔 저 기능도 할 수 있고 그 기능을 하다가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계속 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완성된 상태로 있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미완의 존재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나 자신을 나는 완성된 존재야. 나는 완벽해.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자꾸 질타하죠. 넌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없는데 넌 왜 잘났다 그래? 라고 하면서 나 잘났다고 완벽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죠. 왜? 그게 사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 에어컨이 그 본질로부터 벗어날 수 없듯이 사람도 내가 완성된 존재라고 하면 그건 이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나 자신을 이 미완의 존재로부터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면서 자기 실현을 하는 이 자기를 형성해가는 삶. 이게 바로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한 가장 필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만약에 본질이 있다면 그건 본질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 뭐 직장인은 일을 잘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급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역할인 거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개방적인 존재라서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평가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게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특정 상황 속에서 부여받은 역할이 본질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시절에 공부를 못한다는 게 네가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네가 네가 7살인데 한글을 못해?
그러면 너는 제대로 된 아이가 아니야? 라고 판단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가 어떤 아이로 잘 클지 모르는데 한글은 얘가 좀 더 늦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 아이를 다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역할을 본질로 착각할 때 인간은 미완의 존재라는 걸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벽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완벽주의,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겸손하게 가능성을 인정해주면서 칭찬해주면서 기다려주면서 바라봐줘야 된다는 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안 봐도 되겠죠? 제가 잘 설명했죠? 예, 유튜브 안 봐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 유튜브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 걸어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실존과 본질을 네, 기다려주고 응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게 인간이에요. 본질은 누가 갖냐? 이런 완제품, 선풍기, 에어컨 그게 본질을 갖는 거고요. 인간은 본질을 갖지 않았대요. 본질을 갖고 있는 건 신이래요. 신. 신은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은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제품과 같은 이런 선풍기 같은 본질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이 피조물인 인간은 계속 바뀌고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고 변화하고 죽을 때까지 또 성장하는 부분도 있고 몸은 또 쇠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과 실존이 불일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완성된 그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자연 가운데서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고 근데 연약한 생각하는 갈대이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완벽주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 유튜브 링크를 달아놨어요. 유튜브 링크 누르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네, 이거 보시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나오죠? 진실을 밝혀보려고 했던 철학 사조를 말하는데 네, 한번 보셔요. 재밌어요. 한 4분까지만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는 좀 다른 내용이고, 네. 강박적 규칙 줄이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아이에게 말하는 규칙들이 무엇인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뭐 신호등 뭐 조심해야 돼. 지하 주차장에서 뛰지 말아야 돼. 이것들 잘못됐다가 아니라, 네, 잘못됐다가 아니라 너무 과하지 않은가? 네, 너무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는가? 너무 화내면서 말하지 않는가? 아이가 지키지 않았을 때 너무 혼내지 않는가? 네, 이런 것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긍정적 부모로 거듭나기. 빨리 할게요, 이거. 긍정적 부모로 거듭나기. 우리 아이들에게 일상에서 해줄 수 있는 긍정성을 키우기 위한 말. 제 유튜브 제가 링크 걸어놨어요. 네, 상호작용에 관련된 거, 원투, 그 다음에 안정액창 형성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네, 원투, 네,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 안에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반복적으로 했던 것들이라, 그렇지만 내용들은 다 다른 것들이라, 네, 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또 하면은 중복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로레벨 전략. 자, 이런 것보다 얻는 것을 보기. 예. 그러니까 장점을 보시는 것 같고 약간 비슷하지만, 간단하게 예를 얘기 드릴게요. 어머니 댁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대요. 7월 10일 정도였어요.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매를 넣어달라고 했더니 냉매를 넣었는데 하루 만에 고장 났어요. 근데 며칠 틀어보다가 아버지가 자꾸 이제 아버지는 이제 되게 마르셨고 별로 전기를 너무 아끼시는 분이라 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 어머니는 또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는데 뭐 안 되나 보다 뭐 이러면서 그냥 끄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내년 이제 1, 2월에 원래 이제 재건축 때문에 이사를 하기로 돼 있으셔서 이제 8월 조금만 지나면은 에어컨 안 쓰게 될 건데 이사 갈 건데 뭐하러 하느냐 이러면서 그냥 그냥 참고 지내겠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아니죠. 제가 이거 안 되신다길래 6만 원 냉매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덥다. 그래서 17만 원 수리비랑 냉매 또 해서 23만 원을 또 드렸어요. 근데, 한 10일 지나서 여쭤봤더니 또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왜 말을 안 하셨냐고 그랬더니 돈 아까워서 안 틀고 있으셨대요. 그냥 안 되나 보다 이러고 있으셨대요. 아, 그럼 바로 말씀하셨어야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기사님한테 전화해서 아, 이게 두 번도 안 됐으니까 이 냉매 값은 좀 빼달라. 그래서 이건 빼주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낸 거예요. 23만 원. 그러고 나서 어머니한테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어머니가 안 하시겠대요. 너무 이제, 그때가 7월 한 20 며칠이었는데, 25일? 근데 안 하시겠대요. 이제 8월 한 10일만 되면은 추분이고, 입추고, 그래서 금방 시원하니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조금만 참겠대요. 근데, 어, 너무 그, 그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사실 제 돈을 쓰는 게 너무 싫다고 안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계속 안 하시겠다니까 그걸 모르고 예, 돈 아깝다고 내년 1월에 이사가는데 뭐하러 하냐고 그래갖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분한테 이제 이게 돈이 아까우면 그렇게 아까우시면 좀 조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전화해 보시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이거 안 됐으니까 다 돌려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제가,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혹시 중고로 얼마 안 쓸 거니까 중고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알아봐 주시라고 100원 안 바꾸고 그거 100원에다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분이 알아봐 주기로 했었는데 어머니가 이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분이 화나가지고 연락을 안 해버리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 그냥 뭐 조금만 깎아달라 이러시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냥 뭐 포기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제가 이틀 전에 이제 그냥 새 거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재건축이 미뤄져가지고 내년 후반이나 입주한다 그래서 내년 여름도 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해드렸는데 새 거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죠.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바쁜 피크철에 상대의 노동의 가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응? 남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남을 움직일 수 있고, 남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거다. 예, 그래서,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예,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그래야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 이거 더워서 아프시다. 그러니까 뭐 차라리 그 기운 떨어지셔서 보양식 드셔야 될 거고 나중에 아프실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혈압이 많이 더우셔서 힘드시고 말해서 혈압 올라가신다 그래서 혈압약을 막 모아야 되지 않나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혈압약 드실 경우 많잖아요. 어머니가 76세시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 한의원 가가지고 25만 원 약값이 드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그런 예측을 이미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소탐 대시를 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해드리겠다. 그렇게 여러 번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에어컨으로부터 어머니가 23만 원이 보이는 거예요. 23만 원이 보이는 것보다 내 건강하게 잠을 자고 그래서 더 생활을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그 사람한테 나간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보다 앞으로 얻을 거 예, 어차피 그 에어컨은 11년이 된 거였더라고요 어머니께 그래서 11년 된 에어컨은 어차피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예, 생각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건 저를 돌아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정말 적절한 휴식과 수면은 중요한 것 같고, 운동이 정말, 요즘은 운동을 일주일에 못해도 3번, 많으면 한 5번 하는 것 같아요. 운동을 정말 꼭 하려고 하고 있고, 운동은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동작성 능력과 운동을 정말 고3 때까지도 꼭 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상담할 때도 꼭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동작성 영역의 점수가 약간이라도 적으면 운동 많이 시켜주시란 말 제가 꼭 많이 드려요. 운동은 정말 두뇌 개발에 핵심적이기 때문에 네, 운동 꼭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파악하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심리검사 우리 아이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분야에서 영원한 최고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때 항상 드는 얘기가 그거예요. 프로야구 선수의 역대 3관왕을 보면은 어,
한 번도 그게 계속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만수 삼관왕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이상 되진 않거든요. 뭐, 그러니까 영원 불면하지 않다는 거죠. 장종훈, 뭐 이렇게 이건 되게 오래된 데이터인데, 이렇게, 어, 삼관왕, 그러니까 3연속이죠. 3연속, 3년 연속. 근데 그렇게까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어, 정말 영원히 이걸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잘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또 영원한 최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염경엽이란 그 감독 아시나요? 그 지금 현재 LG 감독이고 프로야구 LG가 지금 현재 1위거든요. 염경엽 그 감독이 1위인데 현재 LG 트윈스 감독 1위인데 이 사람이 선수로서는 어땠느냐? 선수로서 어땠느냐를 찾아보면은 주전 일할 때 타율이라는 실망스러운 타율, 형편없었다. 체중이 제일 적은 선수, 그 다음에 51타석 무안타, 1500타석 이상을 기록한 타자 중에서 역대 최하위의 통산 타율, 타자로서는 최하위의 선수였던 사람이 감독으로서 지금 최고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존주의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수로서도 실패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도 실패한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남을 잘 되도록 만드는데 역할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수로선 최고지만 감독으로선 반드시 최고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분야를 우리 아이들한테 잘 찾아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게 어떻게 이런 예를 찾을까요? 어디서 본 게 아니고 제가 찾은 거거든요. 제가 항상 이분을 보면서 느꼈었어요. 아, 이분 참 대단하다. 네. 이런 예를 여기다 써야겠구나.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대리학습 방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서 넘어져서, 아, 저기에 뭔가 미끄러운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저기에 물이 있거나 기름이 있거나, 아, 난 저기 지나갈 때 조심해야겠구나. 아, 유치원, 저 어린이집에서 저런 실수가 있었구나. 나도 이런 거를 할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남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잘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될지 따라가는 거. 예. 훨씬 더 잘 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따라가는 거. 예. 제가 한 달 반 전에 평창동 부자 아저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놀러 오라고 저한테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그래서 막 어디 무슨 부동산 세미나 갔다가 만난 분인데 어, 강남에 빌딩이 세 채인가 네 채 있으시더라고요. 천억대 부자, 천억 넘는 부자셨는데 근데 그분이 저보고 밥을 사오라고 하시고 어, 밥을 사오라고 하시고 뭐 본인은 이제 친구한테 호구가 되지 말란 얘기를 줬다면서 저보고 밥값을 내게 하시고 자기 사무실로 논현동 사무실로 오게 하셔서 건물로 어, 뭔가 이렇게 자기 집에 또 태워다 달라고 하시고 나이가 78살이셨어요. 70대 후반. 어쨌든 그 너무 음, 좀 그러시더라고요. 저분은 음,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러잖아요. 아, 걸맞지 않다. 저 사람한테 배워야 될 것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많다라는 생각은 했고요. 어쨌든 어, 네. 훨씬 잘 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배울 점도 찾고 배우지 말아야 될 점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거 적어봤어요. 네. 그리고 어, 네, 저는 훨씬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저는 사우나에서 항상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인사를 꼭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항상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항상 어, 이 그런 노동의 소중함 그리고 그런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것들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직업이 귀천은 없지만 또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일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네, 그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말한 대리학습, vicarious learning이라고 하거든요. 대리거든요. vicarious learning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그 리더십 캐피탈이라는 그 과목에 들었을 때 보고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자기 실현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슨 목표로 이 너는 대리학습을 할 것인가 예, 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 보고서가 이런 표를 만드는 거였는데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거였는데 궁극의 행복을 느끼는 거, 그 작가로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영유아 교육과 기관의 리더로서 예, 이게 이제 제 이런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대리 학습을 잘하는 거 예, 이렇게 제가 썼던 게 있고 이거는 너무 많아서 하진 않을 건데 한두 개만 몇 개만 좀 보자면 그 파이널 리포트에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이제 부모님들도 이런 걸 해보시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 로레벨의 수행 전략으로서 내가 나의 긍정성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나의 부정성을 줄이고 이게 지양하다 하거든요. 나투도 하지 말아야 될 거, 펄스 이게 추구하다 해야 될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너무 심각하지 않고 자꾸 웃으려고 노력하는 거. 너무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너무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감사 일기를 쓰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꾸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제가 이별 노래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보다 댄스 뮤직, 즐거운 노래를 많이 듣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아 비판을 하기보다 나를 안아주려고 하는 거. 나를 좀, 그래, 너 이건 잘했어라고, 예, 안아주려고 하는 거. EMDR은 제가 다른 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되게 길어요. 말할게. 트라우마 치료법이에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거에서. 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 항상 데드라인을 맞춰서 제출을 하는데, 이건 여전히 못 고치고 있어요. 네. 데드라인 전에 뭔가 제출한다.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내용 뭐냐, 어, 이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자아실현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 그 자아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게 바로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많이 오시면 좋았는데,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딱히 질문이 없으실 만한 주제일 수도 있고, 네. 뭔가 울림이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허용적이고 긍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약간의 통제. 네. 그러신가요? 뭐, 부모님들? 부모님들, 뭐, 예, 약간의 통제가 어렵죠. 네. 약간의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선 제 유튜브 내용을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네, 어머니. 저는 제가 느끼기에 그 아이에게 그래도 많이 좀 허용을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네, 허용을 해주다가도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통제가 들어갈 때 그 아이는 좀 그거에 대한 그 거절당하는 느낌이 굉장히 좀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입에서 약간 그런 말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엄마는 맨날
안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는데 뭐 물론 제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잦은 통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말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라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통제가 들어갔을 때 너무 이렇게 아이는 그거를 좀 크게 받아들여요. 좀 자기에 대해서 거절을 당한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좀 느끼는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또 저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좀 거절감을 크게 느끼는 아이한테 그래도 통제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사실 항상 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하나를, 네. 너무 그냥 일상 다반사인 그런 일들인데 하나만 지금 예를, 생각나는 사례가 지금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음. 이게 추상적이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맞아요. 그 네, 아침에 이제 잠깐만. 등원 준비를 할 때 아침 시간이 항상 바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승일이가 매일매일 이제 뭔가를 포켓몬 이런 거를 그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녁에는 항상 이제 원하는 만큼 그려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침에 어느 날은 그려달라고 해요. 근데 아침에는 너무 바빠요. 준비를 하기에도. 그래서 아침에는 엄마가 해줄 수 없고 유치원에 갔다 오면은 해줄게. 유치원에 다녀와서 그려줄게라고 해주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엄마는 그냥 맨날 안 된다고 해. 안 돼, 안 돼, 안 돼. 맨날 안 된다고만 해. 이렇게 딱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진짜 안 되는데 난 지금 도저히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좀 그런 소소한 사례요? 네, 네. 제가 그 지난번이나 지지난번 부모 교육 때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어머님이 답변을 주시기보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 승희라, 지금 엄마는 이걸 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해주면 지금, 이런 어떤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승희 생각은 어때?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미 어머님은 그 답을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엄마는 지금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 유치원에 버스에 늦는다거나, 너가 밥을 다 못 먹을 것 같다거나, 이걸 해주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예, 그러면은 역으로 물어보시라는 거죠. 엄마가 지금 이걸 했을 때는 너무 걱정되는 게 많은데, 엄마가 혹시 뭐가 걱정되는지 승일이는 알지 않아? 라고 스스로 말하게끔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그냥 그런 경우에 대해서 뭐 묻거나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네.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사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을 때, 이러면은 유치원에도 늦을 것 같고, 뭐 지금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밥도 먹고 싶고 유치원도 가고 싶은데 포켓몬도 그리고 싶은 뭐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쵸. 그걸로 이제, 그쵸.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추상화 시켜서 얘기할 수 없죠. 추상화라 하면 뭐냐면, 어, 어, 우리가 모든 걸 다 선택할 수는 없잖아, 승희라. 그래서 너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네가 이걸 선택했을 때 저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포기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네가 말해봐. 아니면 생각해 볼까? 이렇게 가야죠. 예를 들면은, 그래, 네가 그러면은 유치원은 지금 안 가면 나중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포켓몬은 그거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머님. 네.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에 그 생각이 쫙 되지만, 승일이는 그 생각이 되는 나이가 아닌 거거든요. 그냥 음, 내가 하고 싶은 마음만 훨씬 간절한 거지, 그 욕구만 아주 간절한 거지, 내가 그로 인해서 겪을 더 곤란함과 잃을 거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게 어머님이 하셔야 될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징검다리를 놓으려면, 자, 이제 그 그림으로 그리든지 종이에다가 놓고, 이걸 안 했을 때, 요걸 안 했을 때, 요걸 안 했을 때 세 개를 써놓고, 중에 어떤 거가 지금 해야지 맞는 건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좀 더 아이가 와닿을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음. 네,
네,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종이에 한번 그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예, 아이가 비주얼하게 눈에 딱 다가와서 라고 좀 더 빨리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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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네, 양키, 네, 네. 그쵸. 아이의 성향을 잘 알아야 리드를 해줄 수 있죠. 그쵸. 네. 제가 이게 부모 교육을 더 빨리 준비하고 막 이게 더 빨리 이게 막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부모님들께 막 홍보하고 그래서 더 많이 오시면 좋은데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질문도 더 많이 답변해드리고 그럼 좋은데 참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데드라인에 꼭 맞춘다니까요. 제가 이게 잘하려고 마음이 있어서 이게 머릿속에 생각은 많고 막 혼자 머릿속에 이걸 막 차잖아요. 이게 제가 많은 그 동영상들을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뚝딱 오늘 준비한 동영상이 절대 아니고 몇 달 전부터 계속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찾아놓거든요. 찾아놓고 계속 어딘가에 저장을 해놨어요, 다. 그래가지고 이걸 찾아가지고 다 편집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되시도록 적시적소에 어떤 비슷한 내용들로 네, 이게 하다 보니까 뭔가 전달은 좀 더 되실 건데 또 저도 이렇게 퀄리티를 높이려다 보니까 이게 참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요번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강의 아니에요, 이게. 네, 이게 두 번째 하는 강의예요, 긍정심리학에 대해서는. 근데 긍정심리학 자체는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다른 지인한테 한 8개의 주제를 놓고 어떤 거가 제일 듣고 싶어? 만약 한다면?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한 분 빼고 많은 분들이 긍정심리학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게 됐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쵸, 그쵸. 그쵸. 아이에게 기준을 둬야 되는데 너무가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승희로. 네. 네. 또, 많이 준비해서, 더 좋은 양질의 강의,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네네. 네. 마침 고민하던 부분을 강의로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원어머니. 네. 네, 또 고민하고 계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제 머릿속에는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이 있거든요. 진짜 정말 많은 생각이 있어요. 진짜 저도 제 자신이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어, 도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어, 네, 오늘 하루도 네,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 네, 또 뵙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또 하셔도 되는데, 네, 언제든지 질문 항상 해주시고, 네, 오늘 만약 못다 하셨으면, 저한테 카톡이나, 네, 문자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